혹시 여러분 중에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진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참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억울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런 박탈감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깊게 느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나는 이렇게 아등바등 피말리며 살고 있는데 저쪽은 왜 저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건지. 오늘 이 깊이 파보는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런 답답한 감경의 한가운데 서 계시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가 아주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억울함과 절망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독할 고대 기록 속 사람들의 정확한 심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 1장 7절에서 11절에 대한 한 에세이의 해설인데요. 이게 단순히 고대 문헌의 신비로운 기록이 아니라 마치 고대 전술 지휘소에서 빼낸 1급 기밀 보고서 같은 텍스트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먼지 쌓인 고대 문헌이나 그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신비로운 종교적 환상 이런 게 아닙니다. 아, 환상이 아니군요. 네. 이 에세이는 그 평범해 보이는 밤의 환상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승전보이자 천상작전회의의 생생한 현장 촉보로 완전히 재구성해냅니다. 와, 천상작전회의의 현장 첩보요. 보통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 신비로운 꿈을 꿨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읽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 에세이는 그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군사적 전술적 메타포를 읽어낸다는 점에서 시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자, 그럼 이 1급 기밀 보고서의 봉인을 뜯기 전에 도대체 이 작전회의가 역사적으로 언제 열렸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배경을 모르면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인 반전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텍스트가 쓰인 시공간적 맥락이 이 에세이의 핵심 전제거든요. 에세이는 이 사건의 시점을 다리오 왕 제2년 스밧 월 24일이라고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스바돌 24일이요? 이게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었나요? 단순히 연대기적인 날짜를 넘어서 그 백성들의 심리적 물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이날은 백성들이 무려 16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을 깨고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한 지 딱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와, 16년이요? 16년 동안 멈춰있던 거대한 국가적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면 와, 그 2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희망차고 활기찬 기간만은 아니었겠네요. 현실적인 장벽들이 어마어마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엄청난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주변 강대국들의 앞발은 숨을 조여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육체적인 피로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쓰러지기 직전이었겠네요. 네, 완전히 바닥을 친 번아웃 상태였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했던 정말 절망적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세이에 따르면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가장 의아하면서도 흥미로웠던 게 바로 그들이 강림한 장소였어요. 아, 장소요? 네, 그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죠. 온 우주의 군대를 통치하는 지휘관이 나타났다면 상식적으로 거대한 산꼭대기나 화려한 궁궐 아니면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웅장한 성전터 한가운데여야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대목이죠. 텍스트가 묘사하고 에세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압도적인 하늘의 군대가 나타난 곳은 어둡고 깊은 골짜기 속 이름 모를 화석류 나무 사이였습니다. 화석류 나무요?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가 아니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화석류 나무는 주로 물가나 후미진 골짜기에서 자라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관목에 가까운 나무거든요. 백향목처럼 크고 단단한 나무가 아니라 골짜기 구석에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 에세이의 탁월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바로 당시 세상의 눈에는 그저 짓밟히고 잊혀진 초라하고 비천한 유다 백성들 그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아하,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백향목 숲에 비하면 이들은 진짜 골짜기에 숨죽여 있는 앙상한 가지들에 불과했댔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에세이가 강력하게 조명하는 건 온 우주의 군대 지휘관이 화려하고 높은 곳을 다 제쳐두고 바로 그 가장 낮고 비천한 화석류 나무 골짜기에
위험 있게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거 현대로 비유하자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성 장군이 최첨단 레이더랑 편안한 의자가 쫙 깔린 화려한 펜타곤 워룸을 놔두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장 진흙탕 같은 최전방 참호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완벽한 비유네요. 그것도 가장 지치고 흙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기 직전인 말단 병사들 바로 옆에 자기 작전 텐트를 쳤다는 거니까 와, 그 병사들 입장에선 지휘관이 자기들이랑 같이 이 비참한 진흙탕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됐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절망작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현장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반격을 준비하는 최고 지휘소가 되었다는 것. 이게 에세이가 짚어내는 첫 번째 거대한 반전입니다. 현실의 비참함이라는 껍데기 아래 철저하게 감춰진 영적인 전술기지가 존재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진흙탕 참호 속에 작전 텐트가 쳐졌으니까 이제 그 텐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봐야겠죠? 네. 이제 선지자 스가랴의 행동과 위치가 변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에세이는 처음에 스가랴가 이 광경을 어떻게 대면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포착하거든요. 아, 처음에는 스가랴가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에 불과했잖아요. 맞습니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광경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구경만 하던 방관자였죠. 네, 속으로 저기 나무 밑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네, 뒤에는 다른 말들도 있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순간 상황이 급변하더라고요. 바로 그 질문 한마디가 이야기의 궤도를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스가랴가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는 단순한 구경꾼에서 천상작전회의의 공식 참석자로 전격 초대받게 되거든요. 와,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회의 테이블에 앉게 된 거네요. 네, 이제 그는 우주 군대의 지휘관과 나란히 서서 전 세계를 정찰하고 돌아온 첩보부대의 비밀스러운 보고를 곁에서 직접 듣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세이는 이걸 단순한 이야기 전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감찰하에 진행되는 하늘의 작전임을 확증하는 고도의 수사학적 장치로 분석합니다. 질문하고 호기심을 갖는 게 역사의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예시네요. 자, 그럼 스가랴가 그 최고 보안 등급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천사 정찰대가 가져온 1급 비밀 접보 내용이 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정찰대가 타겟에 대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네, 정찰을 마친 천사 기병대들의 첫 마디는 아주 강렬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 힘내라고 하는데요. 힘내, 보십시오. 이게 군사적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에세이는 이게 일상적으로 이거 좀 봐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술적으로 완벽한 타격 목표를 정확히 포착했을 때 지휘관을 향해 외치는 긴박한 신호라는 거죠. 아, 은밀하게 침투했던 정찰조가 베이스 캠프에 타겟 포착, 공격 좌표 확인했습니다. 하고 무전을 치는 상황이랑 똑같네요. 그럼 그들이 포착한 타겟, 즉 페르시아 제국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떤 취약점을 발견한 거죠? 여기서 이 텍스트의 가장 아이러니한 보고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앉아있고 조용합니다. 네. 여기서 에세이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 앉아있다의 야샤부와 조용하다의 쇼카테트의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온 땅이 앉아있고 조용하다고요? 타겟을 포착한 특수부대의 긴박한 첩보치고는 너무 한가롭고 평화로운 거 아닌가요? 막 적들이 무기를 모으고 있다, 이런 긴장감 넘치는 보고가 아니네요. 겉보기엔 완벽한 평화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술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 나라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은 스스로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안일에 빠져 경계태세를 완전히 풀고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 완전 무장 해제 상태였군요. 예, 에세이는 이 상태를 사사기 기데온 서사에 나오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다 무방비 상태로 버림받은 군사들의 모습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아, 주변 경계 안 하고 무기에 손 뗀 채로 물만 마시던 그 병사들이요. 그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착각했지만 지휘관 눈에는 가장 치명적인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폭력으로 이룩한 억압적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힘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취약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긴장을 풀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헤비급 챔피언이 챔피언 벨트를 딱 따고 나서는 이제 내 적수는 없어 하고 글러브를 벗어던지고 소파에 푹 주저앉아서 피자나 먹으면서 훈련을 멈춰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챔피언이 무적 같겠지만 도전자 입장에서는 가드가 완전히 내려간 단 한 방에 턱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격 기회잖아요. 그럼 적들은 그렇게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데 화석류나무 골짜기에 있던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상태였나요? 그들도 같이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에세이의 가장 강력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주저앉은 제국과 달리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죠. 야샤부, 주저앉아 있는 세상과 아마드,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와, 이 대조가 엄청난 시각적 긴장감을 만들어내네요. 여기서 서 있다는 건 단순히 일어서 있다는 뜻 이상이겠죠. 그렇습니다. 군사적 맥락에서 서 있음, 즉 아마드는 돌격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적진을 향해 뛰쳐나가 초토화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투대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교만함에 빠져 잠들었고 주저앉아 있으나 하나님의 군대는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바짝 깨어 서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한번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세상이 평화롭고 조용하다고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갈등이 없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안정감이잖아요. 네, 일상적으로는 평화가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 에세이는 그 세상의 평온함이 사실은 멸망 직전의 폭풍전야이자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이라고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가 180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세이가 도출해내는 가장 날카로운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누리는 그 고요함은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얻어낸 무덤의 평화일 뿐이죠. 그래서 그 평화는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습 심판이 임할 가장 완벽한 전술적 기회, 즉 무방비 상태라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안정감의 정의를 완전히 재설정해야겠네요. 16년 동안 성전 짓기를 포기했던, 그리고 지금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첩보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일 밤 그 페르시아 사람들 보면서 억울했을 텐데요. 아마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있는 이 냄새나는 골짜기가 사실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반격이 준비되는 우주 최고의 지휘소라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서 있는 자가 널브러져 주저앉아 있는 자를 치는 건 이제 전술적으로 결론이 난 게임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죠.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자, 오늘 깊이 파보는 시간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석류 나무라는 초라한 현실, 그리고 세상의 조용함이라는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네요. 심판의 군대는 이미 칼을 차고 서 있고 반격은 세상의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낮은 현장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화석류나무 골짜기처럼 세상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가장 낮고 비참한 진흙탕 참호 속에 버려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에세이의 통찰을 빌리자면 오히려 당신이 버티고 있는 그 초라한 곳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반격이 가장 치열하게 준비되는 거룩한 지휘소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에 속아 자신의 사리를 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남들의 화려한 궁전보다 내가 웅크리고 있는 이 참호 속이 진짜 역사가 쓰이는 워룸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파보는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 텍스트가 남긴 가장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고 또 부러워하는 그 달콤한 평화나 고요함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죠. 네, 그것은 진정으로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진짜 안정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내 바로 등 뒤에서 서슬퍼런 칼을 차고 서 있는 것도 전혀 모른 채 그저 오만과 안일에 빠져 무방비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위태로운 고요함입니까? 오늘 하루 겉으로 보이는 고요함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이 파보는 시간이었습니다.